오늘은 미래에셋대우의 이재훈 고객글로벌투자전략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고객글로벌투자전략팀장 이재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고객글로벌투자전략팀장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고객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는요. 네네. 실제 저희 회사에 가입하신 고객분들의 돈을 관리해 드리는 건데요. 관리 네네. 방법은 랩 어카운트로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형태는 자산 배분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나 일부 미국의 주식 같은 경우를 저희가 1인 받아서 랩 어카운트로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 세계 증시나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매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모니터링 하는데요. 네네. 상당히 이슈들도 많고 해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잘 집중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 중국 지금 중국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해요. 예, 괜찮아집니다. 괜찮아지고 하는데 이 중국이 또 뭐 유동성을 조금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중간에 한번 나왔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다행이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고객들 중에서 예. 중국에 예를 들어서 총 자산의 15% 투자하세요, 뭐 20%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하실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저희한테 맡겨주신 거는 저희가 나눠서 배분을 해서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고객들이 물어볼 때는 어떻게 지금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세요? 중국 시장은 미국이나 한국이랑 조금 다르고요. 아시겠지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시면 중국의 유동성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을 보실 때 이 유동성에 움직이는 방향이 미국이나 아니면 기타 나라들의 영향을 시차를 두고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보시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크레딧 임펄스라고 해서 중국이 얼만큼 민간들한테 돈을 많이 뿌려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돈을 올렸다가 좀 이제 회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투자가 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타 글로벌 증시의 주가 상승률 내지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데는 그게 올라간 이후로 한 1년 혹은 1년 반 정도 시차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푼 영향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이사님께서 그 글로벌 자산 배분이면 당연히 한국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예, 예. 한국 근데 아주 좋았어요. 근데 2월만 조금 주춤한데 예. 뭐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 네. 올해 뭐 좀 짧게 보면 한 뭐 앞으로 3개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로벌 자산 배분 입장에서 한국의 비중이라는 게요. 네네. 전체 시총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최근에 좀 예.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입장에서 한국을 아주 메인 자산으로 저희가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질문해 주신 것이 만약에 한국이라고 한다면 한국 시장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이 체득을 해 주셨겠지만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체질이 과거 제조업에서 최근에 플랫폼이나 바이오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화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은 좋은데 한국은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3분의 1 이상의 외국인 자금인데요.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최근에 환율이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주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 리밸런싱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연간 단위로 예산을 잡고 거기에 따른 리밸런싱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리밸런싱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국민연금 리밸런싱 그거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럼 언제까지 판대요? 그거는 알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리서치 센터나 여러 가지 집계를 해본 거를 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58조 원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비중이 19.6% 정도 네. 된다라고 해요. 근데 12월 달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한 12% 올랐으니까 지금 예상키로는 한 22%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쭉 줄여 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원래 목표 비중대로 줄인다라고 하면
제 타사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 30조 원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많은 편인데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주식, 다른 자산들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요거 줄이려면 얼마 팔아야 된다라는 계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줄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라는 것은 이미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 주식이 좀 이미 많이 줄어든 측면들이 있고요. 연초 이후 한 10조 정도 매도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도 주변 증시들은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지점에서 아마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10조 원 정도 줄인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올 매물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투자된 네. 연금의 비중이 높아질 수뿐이 없죠. 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높아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그럴까요? 미국이 네. 더 많이 오르고 있고 예. 다른 자산들도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중의 문제 아닙니까? 비율의 문제. 예.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뭐 좀 아닌 말로 예. 미국 시장이 여기서 30%가 더 올라간다. 네. 그럼 오히려 한국 시장을 사야 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네. 것은 우리가 언뜻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좀 팔긴 좀 팔았다. 팔긴 좀 이제는 팔았습니다. 조금 예.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렇게 뭐 엄청나게 우리가 놀랄 만큼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 정도로 느낌으로 받으면 저희는 되겠네요. 그렇게 보고 시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이 없어서 예. 다음에 좀 오래 모시기로 하고요. 그 시장이 버블이 아닌가 네.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또 반 정도 있고 아닌 네. 분들이 반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표로 놓고 보면은 뭐 버블인 것들이 좀 보이는 버블이라기보다는 좀 과열권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뭐 풋콜 레이쇼라고 해서 풋 대비 콜이 얼만큼 많이 가져가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한 20년 내 최저치까지 와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콜을 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올라갈 네네. 걸로 보고. 네. 이것도 일단 잡히는 포인트고요. 네네. 그다음에 회사채 스프레드도 거의 이제 한 7, 8년 내 바닥까지 내려와 있으니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뭐 버핏 인덱스 이런 얘기들이 항상 이렇게 주가가 랠리하게 되면 나오는 건데요. IT 버블 대비해서도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항상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버블이 꺼졌던 적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미국이 23배, 24배, 네네. 그다음에 네. 그만큼 올라간다고 해서 빠지진 않고요. 근데 다만 과거에 IT 버블 당시에 빠졌을 때 느낌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품이나 어떤 기술이 나왔을 경우에 네네. 그렇게 되면은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버블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마진이 증가한다, 마진이 줄어든다라던가 기업 이익이 둔화되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는 과정, 네네. 즉 금리가 올라가는데 성장이 그만큼 못 따라가는 그 시점에서 버블에 대한 논란이 나오다가 예를 들면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라던가 아니면 MS에 대한 독과점 규제라던가 이런 이벤트가 탁 터지면 네네. 아 맞아 버블이었어라고 터지는 게 버블의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네네.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술혁명이라든지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어떤 기술들이 지금 막 버무려지면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진이나 이익 증가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기 많으시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좋은 얘기만 하셔가지고 네, 오늘 미래에셋대위의 이재훈 고객글로벌 투자전략팀장 이재훈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